익숙함에서 벗어나야 삶이 확장된다. 도전하는 노년. 시작하며 익숙한 것이 주는 안정 그 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늘 마시는 커피를 내리고 정해진 경로로 산책을 하며 늘 가던 가게에서 장을 보고 주말이면 챙겨보던 예능 프로그램을 틀어놓습니다. 이렇듯 반복되는 일상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새롭고 낯선 것을 접할 필요 없이 익숙한 틀 안에서 안정을 찾는 삶. 우리는 이를 편안한 삶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익숙함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젊은 시절엔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비교적 유연했지만 중장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들어서면 낯선 것을 시도하는 일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하지? 나이에 뭘 새로 배워? 같은 생각이 마음 한 구석에서 고개를 들고 결국 우리는 익숙한 삶 속에 자신을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은 때로 우리 삶의 확장을 가로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안정을 주던 루틴이 어느 순간부터 삶을 단조롭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새로운 자극이 사라진 채 시간이 흘러가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점점 더 좁아지는 생활, 반경, 줄어드는 사회적 접촉, 사라지는 자존감과 자신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변화가 아주 서서히 그리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죠. 나는 왜 요즘 이렇게 재미가 없지? 왜 이렇게 외롭지? 뭔가 새롭고 신나는 일이 없을까? 하지만 이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뭐 그냥 이대로 살지 뭐.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 나이에 뭐가 아니라 이 나이니까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입니다. 노년은 결코 마무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인생을 재정비하고 진짜 나다운 삶을 찾아가는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잠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 그것은 대단한 모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가보는 도서관을 찾아가 강좌를 들어보는 것,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을 배워보는 것, 새로운 동네로 산책, 코스를 바꿔보는 것 등 일상의 작은 도전들이 충분히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본능적으로 안정과 예측 가능한 미래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년기의 변화는 성장을 위한 변화입니다. 젊을 때처럼 성취나 경쟁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변화인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70대 어르신, 악기를 독학하며 유튜브 채널을 만든 60대 은퇴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자서전을 쓰는 글쓰기 모임에 참여한 80대 어르신. 이들은 모두 익숙한 것의 안락함보다 새로운 것의 가능성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처음엔 겁도 났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행복해요.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이제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이렇듯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지 삶의 양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나는 아직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 나는 멈춘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성장하는 존재라는 자각이 우리 삶에 새로운 동기를 불어넣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가끔은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도는 언제나 변화를 만들고 변화는 삶을 넓혀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익숙함이라는 껍질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껍질을 깨고 한 걸음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노후는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작은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째, 도전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도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누군가는 해외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고, 누군가는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학위를 따는 것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산을 정복하거나 마라톤을 완주하는 모습이 도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분명히 도전입니다. 큰 용기와 노력이 필요한 일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노년의 도전은 반드시 거창하고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도전은 아주 작고 사소한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똑같이 먹던 반찬 대신 새로운 반찬 하나를 만들어 보는 것들, 가던 시장 대신 조금 더 먼 마트를 가보는 것, 혼자만의 집에서 벗어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보는 것, 아무도 모르는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는 것, 이러한 일들이 모두 도전입니다. 이런 일들은 누가 보기에는 아주 사소하고 하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시도들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처음 낯선 식당에 들어갔을 때의 설렘, 처음 해본 요리의 실패와 성공, 처음 말을 걸어본 이웃과의 짧은 인사, 이 모든 것은 자신을 확장하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큰 그림을 그리느라 시작조차 못합니다. 이걸 해도 의미가 있을까? 내가 뭘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지금 와서 뭐 하나 새로 배운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첫 발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도전은 마음먹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길을 걷는데 필요한 첫 걸음은 단 한 걸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작은 시도를 통해 인생의 방향이 바뀐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여성은 은퇴 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TV만 보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게시판에서 문화센터에서 하는 생활 글쓰기 강좌를 알게 되었고, 글 한번 써볼까 하는 마음에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번 마침표 하나도 자신 없었고 글을 쓸 때마다 지우고 또 지웠지만, 수업을 몇 주 듣고 나서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한 편을 작은 독립 출판물로 냈고, 지역 북토크 행사에도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냥 심심해서 한번 해본 일이었어요. 그런데 삶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매일이 기대돼요. 글을 쓰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글 한번 써볼까 하는 아주 작은 도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도전은 새로운 환경으로 뛰어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단호도 고개를 돌려보는 것도 도전입니다. 평소라면 시도하지 않았을 것을 해보는 것, 평소라면 거절했을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익숙한 습관에 아주 작은 변화를 주는 것, 그 모두가 도전입니다. 이런 변화는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조로운 반복 속에서 점점 감각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늘 보던 것만 보고 하던 일만 하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면 자극이 줄고 뇌의 활동도 줄고 결국 삶에 대한 호기심과 의욕마저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 예를 들어 오늘은 공원에서 커피를 마셔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색, 냄새, 공기, 사람의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그 모든 자극이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줍니다. 이렇게 작은 시도들이 반복되면 언제부턴가 우리는 도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여는 사람이 되고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도전의 기준은 남이 아니라 나라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겐 해외여행이 도전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버스를 타고 처음 가보는 동네로 가보는 것이 더 큰 도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책 한 권을 끝까지 읽는 것이 도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이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전에는 비교가 없습니다. 더 크고 멋진 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도전, 지금 가능한 도전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일입니다. 처음 가보는 마을 도서관에 가보는 것도 좋고 유튜브에서 그림 그리는 법을 검색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친구에게 이번 주말에 같이 전시 보러 갈래? 라고 물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작은 시도들이 모이고 그 시도들이 점점 일상이 되며 그 일상이 다시 새로운 인생을 만듭니다. 도전은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끄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익숙한 것을 놓는 연습,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을 할까가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볼까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전을 주저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환경 속에서 정체성을 찾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커피를 내리는 방식, 늘 걸어가는 동네 길, 자주 연락하던 몇몇 지인들과의 대화, 같은 뉴스 채널, 같은 습관, 같은 시선, 이 모든 것이 익숙함이고 동시에 우리가 나라는 사람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익숙한 무언가를 놓아야만 합니다. 그건 단순히 기존의 것을 버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건 그것을 부정하거나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로부터 떨어져 나 자신을 새롭게 관찰해 보겠다는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70대 남성은 퇴직 후에도 늘 정장을 입고 다녔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과한 격식처럼 보였지만 그에겐 일을 하던 나라는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람도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장이 더는 필요 없는 삶이 되었음에도 그것을 놓지 못해 삶이 움츠러들기 시작한 것이죠. 어느 날 아내의 권유로 동네 사진 동호회에 나간 그는 처음으로 운동화에 점퍼를 입고 나갔습니다. 평소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차림새였지만 그날 그는 오랜만에 웃고 오랜만에 걷고 오랜만에 타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옷 한 벌 바꿔 입었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 보이더군요. 노는다는 건 때론 이런 사소한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하던 루틴을 살짝 바꾸는 것. 늘 가던 카페 대신 다른 골목의 조용한 찻집에 가보는 것. 자주 듣던 음악 대신 다른 나라의 음악을 들어보는 것. 늘 보던 TV 대신 전혀 알지 못하던 유튜브 강의를 틀어보는 것. 익숙한 것에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익숙함은 우리를 묶어두는 촉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익숙함을 놓기 어려운
이유는 그 안에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감정, 추억, 자존심, 그리고 내가 누구였는가라는 질문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삶을 정체시키고 있다면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에서 나는 지금 누구이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로 노는 연습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연습은 처음엔 불편하고 때로는 낯설고 서글플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하던 일이 이제는 힘들어졌을 때, 자주 만나던 친구와도 생각이 맞지 않을 때, 사랑하던 장소가 더는 설레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변화의 징후일 뿐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편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마음이야말로 노는 연습의 출발점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지만 익숙함 속에서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성장은 불편함 속에서, 낯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새로운 자극 속에서 발생합니다. 노는 것은 단지 물건이나 습관만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노음은 마음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기술에는 젬병이야 라는 말을 내가 아직 안 해봤을 뿐이야로 바꾸는 연습? 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긴 어렵지라는 생각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대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로 바꾸는 연습? 이런 마음의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문장을 바꾸는 것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노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노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정반대로 노음은 새로운 것을 붙잡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양손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있다면 누가 아무리 좋은 걸 건네줘도 잡을 수 없습니다. 잡기 위해선 반드시 뭔가를 내려놔야 합니다. 노음은 그렇게 삶의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생각의 공간, 감정의 공간, 관계의 공간. 그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공기,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노년은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견뎌낸 시기입니다. 그만큼 많은 것들이 익숙해져 있고 많은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때론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더 넓은 삶의 가능성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노는 연습입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제와 다른 선택 하나. 오늘은 다른 길로 산책해보기. 지금까지는 미뤘던 친구에게 연락해보기. 읽다 말았던 책을 다시 펴보기. 혹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흘려보는 것. 이 모든 게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새로운 감각을 주는 노음의 실천입니다. 도전은 용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은 결국 우리 삶에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셋째, 도전이 주는 심리적 변화. 사람들은 종종 도전을 외적인 변화로만 생각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 다른 장소에 가보는 것, 무언가를 배우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말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도전이 우리 내면에 미치는 변화, 즉 심리적인 변화입니다. 도전은 단순히 새로운 경험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처음엔 누구나 긴장합니다.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괜히 시작해서 민폐가 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쩌나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예전보다 몸이 느려졌고 실수할까봐 겁이 나며 이미 사회적 역할에서 물러났다는 생각이 스스로를 더 위축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일단
시작만 해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 수업에 들어간 날, 처음 악기를 손에 잡아본 날, 어색하지만 사진 한 장 찍어본 날, 그 하루가 지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걸 할 줄은 몰랐어요.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처음이라 실수도 했지만 집에 오니까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이 작은 성공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건 성취감입니다. 그리고 이 성취감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효능감이라는 심리적 자산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작게나마 성과를 느끼고 그 성과가 반복되면서 생기는 강력한 내면의 힘이죠.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효능감을 잃어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회적 역할에서 물러났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기회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회사에서의 성과, 가족의 부양, 주변 사람들의 평가 등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기대할게요. 라고 말해주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그러니 점점 마음이 위축되고 나는 이제 쓸모없어진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 바로 도전입니다. 아주 작은 도전이어도 좋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한 권 빌려 읽는 것, 문화센터에 등록해보는 것,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보는 것, 동네 뒷산에 오르는 것, 심지어는 손주에게 나 스마트폰으로 사진 보내는 법 좀 알려줄래? 라고 말하는 것도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전은 빠르게 심리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가 다시 배우는 사람이 되었고 해내는 사람이 되었으며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변화는 노년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효능감은 인간 행동의 동기를 결정짓는 핵심이다. 높은 자기 효능감은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즉, 우리가 도전을 통해 자기 효능감을 키우면 그 다음 도전은 더 쉬워지고 더 큰 도전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습니다. 한 60대 여성은 젊었을 때부터 그림에 관심이 많았지만 내가 뭘이라는 생각에 시도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문화센터 수업에 등록했고 2년 뒤에는 동네에서 작은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은 내 손에 붓을 쥐어줬지만 도전은 내 삶에 색을 칠해줬어요. 또 다른 70대 남성은 늘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는데 평생 글이라고는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사준 스마트폰에 메모 앱이 있다는 걸 알고 조금씩 하루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손주에게 편지를 써줬고 그 편지는 가족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그는 그때를 떠올리며 말합니다. 글을 쓰는 건 내 이야기를 듣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아직도 이야기할 게 많다는 걸 깨달았죠. 이처럼 도전은 단지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를 배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안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으며 지금도 나는 성장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경험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노년기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일수록 우울감, 무기력감, 고립감을 덜 느끼고 삶의 만족도는 더 높으며 인지 능력도 더 오랜 시간 유지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두뇌 활동 연구에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과
집중력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도전은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물론 육체적인 시간은 누구에게나 흐릅니다. 주름은 늘고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 못하고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마음의 나이는 다릅니다. 마음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젊고 생기 있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도전입니다. 도전은 나의 오늘을 설레게 합니다.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고 이전과 다른 미래를 상상하게 하며 그 상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품게 합니다. 노년의 도전은 더 이상 무모함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백신입니다. 작은 도전이 마음의 생기를 불러오고 그 생기가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 첫걸음을 지금 함께 내디뎌 보는 건 어떨까요? 넷째, 나이 드는 방식은 내가 결정한다. 한때는 이런 말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나이 들면 조용히 살아야지. 이제는 젊은 사람들 세상이니까 빠져줘야 해. 그 나이에 뭘 더 하려고 해? 이런 말들 속엔 어느 정도 존중의 의미도 있었지만 동시에 제한과 고정관념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더 이상 중심에 서면 안 되고 조용히 물러나 있어야 하며 새로운 걸 시도하는 대신 익숙한 것만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 60세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닙니다. 은퇴는 했을지 몰라도 아직 인생의 이막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70대, 80대에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심지어 90대에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 해외여행을 다니는 분들, 새로운 취미로 전시회를 여는 분들까지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나이 들 것인가? 그 선택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정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익숙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과만 어울리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을 꾸리는 것. 그것도 분명 하나의 방식이고 나름의 평온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 안정 안에만 머물기보다 지금까지의 나를 넘어서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른 분야에 도전하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혹은 전혀 다른 도시나 나라로 이동하는 삶도 가능하죠. 나이가 들수록 신중함은 필요하지만 그 신중함이 도전을 막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익숙함에만 머무는 삶은 조금씩 다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편안할지 몰라도 그 익숙함이 점차 우리의 호기심을 죽이고 자기 표현을 줄이며 결국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끊게 만듭니다. 익숙함이 만들어내는 건 안정이 아니라 어쩌면 정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나이 들고 싶은가? 주변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60대 여성은 젊은 시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접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출가한 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지? 그녀는 우연히 들른 수채화 전시회에서 그림에 매료되었고 그 길로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 1년 동안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역 전시회에 자신만의
작품을 걸고 작은 화실에서 사람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젊을 때 못했다고 평생 못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부터가 내 시간이에요. 또 어떤 70대 남성은 은퇴 후 매일 아침 산책만 하던 생활의 무료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추천으로 디지털 기초교육을 듣게 되었고 이후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그 블로그에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올리자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과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냥 글을 썼을 뿐인데 사람들이 나도 용기 내야겠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구나 느꼈죠. 이처럼 나이 드는 방식은 절대적인 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끝없이 확장되는 삶을 산다는 것. 사실 나이 든다는 건 몸이 약해지고 일할 기회가 줄고 외로워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시기이며 나를 중심에 둘 수 있는 인생의 후반전이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그 선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주체는 오직 나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이 들면 퇴보가 아니라 전환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타인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으로 전환하는 것. 그동안 익숙한 역할 안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새로운 나를 만나러 가는 여정으로 바꾸는 것. 물론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익숙함을 버리고 새로운 걸 선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훨씬 더 값진 경험과 지혜를 우리 안에 남겼습니다. 그 자산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멋지게 나이 들 용기를 내볼 때입니다.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택이 익숙함이든 새로움이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의 방향을 내가 정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나이 들고 싶은가? 그 물음 앞에서 당당해지세요. 당신의 삶은 아직도, 지금도, 앞으로도 당신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노년을 더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마치며 삶을 다시 디자인하는 용기. 우리는 흔히 도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느낍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낯선 곳으로 떠나고 실패를 감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건 마치 에너지가 넘치고 시간이 풍부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젊음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그 어떤 나이라도, 그 어떤 상황이라도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나는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그리기로 결심한다면 그건 분명 도전입니다. 그리고 용기입니다. 도전하는 노년은 결코 무모한 모험이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선택이며 지금의 삶을 스스로 다시 디자인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선택이 반드시 거창하거나 대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다른 생각, 조금 다른 일상, 그리고 조금 더 나답게 살겠다는 다짐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도 강한 내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수십 년 동안 한 가지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역할과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삶의 틀을 단단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 틀은 우리를 보호해 주었고 때로는 성장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틀이 너무 오래되면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더 이상 새로운 숨결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삶을
다시 디자인하는 용기입니다. 틀을 부수는 게 아니라 그 틀을 조금만 느슨하게 풀고 그 안에 새로운 나를 위한 여백을 만드는 것. 그 여백에 가보고 싶던 여행지를 적어도 좋고 배워보고 싶었던 악기 하나를 그려도 좋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하고 싶었지만 미뤘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적어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삶의 재디자인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건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인생의 새로운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경험 위에 가장 단단하고 아름답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와서 뭘 바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달라질까?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가면 되지 뭐.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실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하면 그 용기는 누구나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꺼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혹은 잊은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용기를 꺼내왔던 사람들입니다. 직장을 처음 선택했을 때, 가정을 꾸렸을 때, 아이를 키우고 부모를 돌볼 때, 어떤 병과 싸울 때,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용기를 꺼내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인생의 이막 앞에서 다시 한 번 그 용기를 꺼내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도전하는 노년은 젊음의 흉내가 아닙니다. 그건 자신의 시간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의지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삶은 지난 시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위에 새로운 나를 더하는 것입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당신이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당신의 내일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입니다. 당신이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은 조용히 문을 엽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 문을 여는 힘이 오직 당신 안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제는 멈출 필요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제부터는 충분히 나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새로운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조용한 결심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다시 디자인하겠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노년을 바꾸고 삶 전체를 다시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그 용기를 조금만 꺼내보세요. 당신의 삶은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부터가 가장 찬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다음 걸음도 곧 찾아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표현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나를 드러내는 기술이라는 주제로 SNS, 글쓰기, 취미 발표 등 나를 말하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소통하고 연결되는 힘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또 다른 도전이니까요. 다음 강의도 꼭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 더 깊고 풍성해질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